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료원 임상영양사 주수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알고 있나요?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몸에 안 받는 경우에 흔히들 식품 알레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품 알레르기는 식품이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것으로는 식중독이 있습니다. 식중독은 식품에 함유된 독소에 의한 부작용으로 주로 부패한 식품의 세균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생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식품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에게는 해가 없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그 식품을 섭취할 경우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켜 피부질환, 가려움, 기관지 천식, 재채기, 위장장애, 발작, 어지러움, 혈압 저하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증상을 보면 어린 영아 때는 주로 보채거나 토하고 설사하는 장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 발진, 가려움,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아나필락시스라는 쇼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와 연관된 알레르기 질환으로는 피부에서는 두드러기, 주로 얼굴, 입술 등이 부어오르는 두드러기인 혈관부종, 아토피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호흡기에서는 천식, 코와 눈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인 비결막염, 소화기로는 앞에서 말한 보채는 영하기 산통과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입술 주위와 목젖 주위에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위험한 아나필락시스라는 쇼크가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나타날 확률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하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과 식품 알레르기는 40에서 60%의 연관성이 있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 연관성이 줄어듭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은 식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인 식품은 나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일 때는 달걀, 우유, 콩, 밀 순이고 최근에는 땅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인에게는 땅콩, 생선, 갑각류, 견과류 순이며 성인에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견과류와 어패류가 있는 것을 보아 견과류, 특히 땅콩과 어패류는 잘 소실되지 않고 성인이 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차 반응입니다. 원인 식품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식품군에서도 알레르기 유사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소와 염소에서 92%의 교차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일반 우유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염소, 양 외에 다른 동물의 젖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게와 랍스터의 75%의 교차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식품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면서 장 점막과 소화효소의 분비, 면역 기능이 성숙하여 대부분 사라지는데 동물성 식품이 식물성 식품보다 일찍 사라지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과일 및 채소, 곡류 이상의 반응은 일시적이지만 견과류, 갑각류는 알레르기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진단은 병력, 식품일기, 혈청 및 피부 시험, 식품 제거 및 식품 유발 시험으로 진단합니다. 식품 일기와 식품 제거 및 유발 시험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청 검사는 다른 알레르기 질환에서 검사하는 총 IgE 검사, 특이항원 검사, 알레르기 피부 시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식생활 관리는 원인 식품을 밝혀내고 나서 그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식사 일기를 써서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인 식품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식품 준비가 필요합니다. 치료와 관리는 원인 식품 제한, 약물 치료, 영양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인 식품 제한은 그 식품만 빼고 먹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제한할 경우 영양결핍, 면역결핍, 성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복용 혹은 주사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에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자가 주사제가 필요한데요. 식품 복용 후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피부 발적이 전신적으로 발생하며 심박수가 떨어지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했던 환자는 반드시 에피네프린을 자가 휴게했다가 필요시 주사해야 합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영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원인 식품 제한은 식품 알레르기에 가장 중요하고 치료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원인이 되는 식품을 완벽하고 철저히 제한해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다시 시도하기 전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이용한 식품 제한과 전문적인 영양 관리입니다. 제한 시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달걀 알레르기 제한 음식물은 빵류, 사탕, 스프, 파스타, 미트볼, 마시멜로,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아이스크림, 어묵, 튀김, 부침 등 달걀이 들어가는 음식, 달걀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입니다. 우유 알레르기 제한 음식물로는 우유, 요거트, 치즈, 분유, 크림, 버터, 피자, 초콜릿, 캐러멜, 말랑말랑한 사탕, 푸딩, 커스타드, 우유가 포함된 과자, 빵, 기타 우유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식만 하게 될 경우 성장이나 영양결핍이 걱정되겠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바르게 알고 섭취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은 6가지의 큰 범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곡류는 탄수화물을 만드는 공급원으로 신체 활동 및 뇌 활동에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신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 및 면역 기능을 담당해 줍니다. 채소류, 과일류의 경우에는 비타민, 무기질이 몸의 기능을 조절해 주어 고운 피부와 좋은 시력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우유와 유제품류에는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과 단백질이 있고, 유지당류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과량 섭취할 경우에는 비만과 성인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제한식품들과 같은 식품군에 속한 다른 식품을 섭취하고, 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식품 성분표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밀가루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국수, 시리얼, 빵 대신 감자나 고구마, 떡을 먹는 것이 좋으며,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는 가재나 게도 조심해야 합니다. 채소나 과일 중에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합니다. 식품 라벨 내용 중 이렇게 전지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유 성분이므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식품일기란 무엇일까요? 식사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먹었는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침을 집에서 먹었고 그때 먹은 것이 밥, 된장찌개, 갈치구이, 배추김치로 기록했네요. 각각 들어간 재료를 작성하고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등 상세하게 쓰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음식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손, 조리기구,
조리대, 식탁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조리기구, 식기 분리 등으로 청결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차 접촉의 주의는 집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외식 시에도 일어납니다. 그 예로 치즈가 함유된 고기를 구운 그릴을 사용하여 일반 고기를 구웠을 때, 새우를 튀긴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감자튀김을 할 때, 땅콩 샐러드를 집은 집게를 사용하여 일반 샐러드를 집을 때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관리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을 확인하고 중증도에 따라 제한식의 필요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구 응급약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인 식품 항원에 대한 철저한 제한과 회피를 피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원 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환자 본인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함께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학교 친구들에게 본인의 식품 알레르기 증상에 대해 알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해 영양 결핍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식품 알레르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